2025년 1월부터 이제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이제 워킹은 안 받고 이제 예약해서 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온라인으로 다 예약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이제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로 이제 물어봤더니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없는 것은 전화로 예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웹사이트 들어가니까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예를 들어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재발급 받는다. 그러면은 온라인 들어가서 예약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 가능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 메디케어 신청한다든지 SSA 리타이먼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신청서 베네핏 apply for benefit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예전에도 그렇게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셜 시큐리티에서 예약하고 와라 하는 것은, 예약제로만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가서 기다렸다가 워킹으로 가서 기다렸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예약을 해주는 것이고, 다시 그 예약 시간에 맞춰서 또 소셜 시큐리티에 가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화로 걸어서 예약을 해서 그 예약에 맞춰서 이제 또 소셜 시큐리티에 가서 일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신 경우에는 워킹으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커스터머들을 위해서 예약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약제로 한다기에 저는 또 온라인으로 바로바로 예약이 가능한지 알았더니,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화로 하거나 워킹으로 가서 예약하고 또 이제 예약한 시간에 가서 업무를 봐야 하는 그런 불편한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커스터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직원이 부족한다든지 어쨌든 anyway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이 일하기 편리하게 예약제로 바꿔 놓았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웰페어에 관해서, SSI 웰페어에 관해서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신청할 때의 주의점과 그리고 리뉴할 때의 주의점, 그리고 그 SSI 디나이얼 레터가 왜 필요한지, 필요한 사람들에 관한 것을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다뤘지만은, 그 SSI 디나이얼 레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뒷부분에서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SSI 웰페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웰페어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그 인컴이 없으시거나 로우 인컴이신 분들, 65세 이상 시민권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알아볼게요. 웰페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알아볼게요. 웰페어는 시민권자이어야 하고 65세 이상이신데,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시면 잘 안 줘요, 또 이것도. 그래서 65세 이상이면서 뭐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지병에 의해서 내가 일을 못한다는 것을 또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까다로워지죠, 이게. 그래서 65세 이상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들 플러스 로우 인컴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65세 아니더라도 장애인이거나 시객장애이거나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장애인일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거고요. 그래서 그 웰페어 신청하실 수 있는 이제 분들은 65세 이상 장애인이거나 이제 장애가 1년 이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SSI 웰페어를 신청할 수 있으시고, 시민권자여야 하는데, 그 영주권자도 이 SSI 웰페어를 받을 수 있어요. 영주권자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냐 하면은 40 크레딧,
10year 동안 10년 동안 일하신 크레딧이 있으신 분 중에 한해서 그 영주권이 1996년 8월 22일 이전에 받으신 영주권인 경우에는 웰페어도 신청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180불 1인일 경우에 1180불일 경우에 1인일 경우에 1183불 또 부부일 경우에 2024불이 안 되신 분들은 그 웰페어를 그 신청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SSI가 원래는 그 개인일 때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아니고 다른 주에서는 그 인컴의 그 리밋이 있어요. SSI의 소득 기준이 개인은 943불 그리고 부부일 경우는 1415불일 경우에는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그 나머지를 웰페어를 신청할 수가 있으신데 캘리포니아에서는 SSP라고 그 Supplemental Income,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주는 인컴이 240불 더 줘요. 그리고 부부일 때는 609불을 더 줘요. 한 달에 신청하시면은. 그래서 토탈 캘리포니아에서 그 웰페어는 토탈 1인당 1183불을 주고 부부일 경우에는 2024불을 줘요. 그래서 그 다른 주보다 캘리포니아가 개인적으로는 240불을 더 주고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609불을 더 주게 돼요. 그래서 그 웰페어 리밋 인컴은 개인당 1183불 미만이신 분들 그리고 부부일 경우는 2024불 미만이신 분들은 신청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웰페어는 자산 요건이 신청할 때 자산이 그러니까 은행에 2,000불 이하, 개인일 때는 2,000불 이하, 부부일 경우는 3,000불 이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은행에 1불이라도 더 있으면 그게 디나이가 돼요.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 3,000불일 경우에 또 디나이가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에 maybe 3,500불이 있었는데 반값으로 1,500불이 나가야 돼서 3,500불이 있는데 이제 1,500불이 렌트비를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제 2,000불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first week of the month, 그러니까 첫째 주에 반값이 아직 안 빠져나간 상태에서 3,500불이 있었다. 그래도 그거 디나이가 돼요. 그래서 그 매달 첫 주에 돈이 얼마 있는가 리밋에 따라서 그 웰페어가 그 돈이 이 사람이 자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카운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집 한 채 있으신 분들 또 집 한 채 그리고 자동차 한 대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자산에 치지 않고 그런 분들도 웰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SSI denial letter에 대해서 제가 이거 이제 그때 캐피 받을 때 캐피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캐시 프로그램으로 웰페어 못 하시는 분들 영주권자 분들 10년 되신 분들이 그 타는 주정부 캐시 프로그램에서 1년에 한 번 이 연방정부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셔서 SSI 디나이얼 레터를 받아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프로그램 두 개를 동시에 받을까봐 연방정부에서 반드시 웰페어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다는 편지를 받아와야지 주정부 캐피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중요한 서류고요. 캐피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캐피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 SSI 거절 편지 1년에 한 번 꼭 가서 캐피 리뉴할 때 이 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신청하실 때 또 요즘에 또 이제 워킹이 안 되고 예약을 해야 되니까
이 캐피 리뉴얼 갱신하는 편지가 날라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소셜 시큐리티 연방정부 사무실에 가셔서 예약을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약을 워킹이 요즘에는 안 되고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maybe 2weeks 걸리는 거예요. 2weeks 정도 미리 예약하고 또 가셔가지고 또 하시고 또 편지 받는데도 또 일주일이 또 걸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그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의 예약 제도가 사실은 그 우리들에게는 좋은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비스가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서비스가 실제로 그 커스터머들 우리들한테는 더 안 좋은 거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좋은 서비스가 되겠죠. 서비스도 아니죠, 사실은 그게. 그래서 이제 캐피는 제가 지난 캐피에 대한 또 영상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SSI를 신청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워킹도 안 되죠. 워킹 가셔가지고 예약하시고 또 예약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인터뷰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화로 예약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화로 상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에서도 그 인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소셜 시큐리티에 이제 사람 직접 가서 보통은 인터뷰 했거든요. 그 웰페어 인터뷰는 오피스로 와서 이제 인터뷰 했었는데 코비드 기간에 모든 걸 다 전화로 돌려서 하는 시스템에 이제 유스트 되다 보니까 모든 그런 서비스를 이제 실제로 전화로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도 전화로 하고 인터뷰도 전화 인터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일하시는 분들 편리하게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으로 그 들어가서 어플라이 하게는 돼 있는데 실제로 온라인으로 SSI는 이제 신청이 하더라도 또 인터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전화로 예약하시고 전화로 이제 그 예약된 시간에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 인터뷰로 이제 신청서를 신청하게 되고 그렇게 인터뷰가 끝나고 한 달 정도나 한 달 보름 사이에 이제 그 얼마 받는지 책정을 해서 그 레터로 편지로 이제 그 결정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 웰페어를 갱신할 때에도 전화로 이제 인터뷰가 와요. 항상 이제 갱신하는 것은 언제든 예전에도 전화 편지가 와서 언제 이 전화로 당신 소셜 시큐리티 그 웰페어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소셜 워커가 전화를 해서 전화 인터뷰를 해서 항상 갱신이 되었죠. 그래서 이 갱신할 때에는 이제 대부분 그 3개월 동안에 인터뷰하는 날로부터 3개월 동안에 해외에 나간 적이 있냐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6개월 전에 아니면 1년 전 사이에 해외 나갔던 적이 있냐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3개월 안에 해외 나간 적 있냐 이제 요렇게 질문을 하시고 실제로 그 웰페어 타시는 분들은 30일 이상 해외에 나갈 때는 그 리포트를 띄워야 돼요. 그래서 리포트를 띄울 때는 이제 웰페어를 잠시 중단하거나 깎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은 해외 여행을 하실 때 30일을 넘기지 않고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그리고 해외 여행을 할 때 1년에 maybe 한 번 이상 다니신다. 그러면은 또 인터뷰 때 웰페어가 깎일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분들이나 누구나 도와준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깎으세요. 그리고 웰페어는 만약에 자녀하고 같이 살면은 SSI 수혜자들은 그 가족하고 같이 살게 되면은 한 달에 최대 334불을 삭감해서 받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334부를 삭감받지 않으시려면은 그 방법을 제가 바로 오늘 같은 옆에 또 비디오로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때 주거지도 혼자 사신다고 하시면서 인터뷰하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SSI 웰페어를 신청하실 때 사실 브로커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와서 먼저 상담을 하시고 신청해 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인터뷰 했다가는 정말 많이 깎여요. 그 1180불 다 못 받으세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와서 상담이라도 하시고, 그리고 인터뷰 날짜를 잡아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인터뷰 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려요. 오늘은 그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예약제로 이제 하고 워킹은 안 받는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워킹으로 해서 예약을 하고 또 예약 시간에 맞춰서 사무실에 가든지 아니면 전화로 그 업무를 볼 수 있게 이제 바뀐 거. 그러면은 이제 소셜 시큐리티에 어떻게 예약을 하느냐. 워킹으로 예약하든지 아니면은 전화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예약하시고 또 그 예약 날짜에 맞춰서 이제 모든 것을 거의 전화로 인터뷰 형식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들에게 더 불편한 예약제로 바뀌었다. 제가 그걸 알려드렸고, 그리고 오늘 내용은 웰페어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또 갱신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웰페어 디나이얼 레터, SSI 디나이얼 레터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이제 그 소셜 시큐리티 업무를 보실 때 예전보다 더 불편해지신 점, 그런 것들이 또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알려드렸고,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